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과 이간 보도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자, 언론인 우리 곽우신 기자 나와주세요. 제가 이분 얘기 별로 코멘트를 약간 오마이뉴스하고는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그냥 보수 야당을 오랫동안 출입했던 입장에서 저 앞에 주체를 빼놓고요, 국민의힘 넣어도요, 저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의 이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라고 이제 썼어도 해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에 다른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항상 여당의 종축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은 진보 보수 민주 보수 정당 계열을 가리지 않고 언론 탓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는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중에 물론 언론의 개혁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레거시 언론들이 조금 특정 세력하고 좀 뭔가 기란 관계나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고, 그 와중에 언론이 잘못하는 것도 꽤 있겠죠. 근데 그건 상수로 있는 건데 항상 존재했던 거가 갑자기 크게 부각돼가지고 방향을 잘못 틀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이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잘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언론의 문제라는 게 지금 갑자기 전당대회 때 국면에 부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언론 때문에 언론 개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라는 거는 조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그거는 되게 지지층들한테 호소하긴 좋아요. 아, 우린 다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잘못 보도해가지고, 아니 조선일보 이상하게 보도하는 거 한두 번이에요? 그거 원래 항상 그런 거지? 그게 갑자기 새롭게 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언론에서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많이 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정치인분들이 생각하시기, 민주당 정치인 생각하시기에 진보 언론은 소위 불리는 분들은 왜 민주당 편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분석을 본인 쪽으로 보려야죠.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혹은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될까? 왜 진보를 이분을 지적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귀인을 먼저 보는 데서 찾는 게 맞아요. 왜냐?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지금 이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모든 정책과 의제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당이 위일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 그러면은 이거를 쉽게 언론 탓을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당장의 반창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나오는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파된 것에 대한 평가 또한 매섭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짧게 해주세요. 짧게 드릴게요. 일루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일루? 무슨 얘기냐면 말리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저 과방위로 가 있잖아요. 과방위 상임위를 못 열어요. 어쩌다 한번 열면 이진숙이 들어와서 막 난리치면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돼요. 산회되고 끝나죠. 그리고 언제 다시 열릴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서부터 해가지고 과방위 AI 관련 법안서부터 해서 산더미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국민들은 결국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미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은 여야 합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상임위를 매일이라도 열어야 돼요. 소위를 매일 해서라도 법안 통과시키고 본회의 가서, 물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 매일 찾아가고 말 안 들으면 본회의 열고 해서 입법 통과시키고, 이런 활동으로라도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구구 세력들이 장악해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기다리려면은 적어도 밥 먹고 사는 게 좀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견딜 만한 여력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체감할 수 있는 뭘 좀 만들라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키워드로 빡빡 찍고 나가겠습니다. 1번 키워드는 노웅래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재판 1심, 항소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무죄가 나온 취지는 검찰에서 위법한 형태로 수집한 증거를 기소의 자료로 썼다라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노웅래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1년의 과정이 말하자면 별건으로 시작됐던 것이죠. 당시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슈가 있었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 이정근 사무부총장 배우자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이 녹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당시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했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돈봉투 부스럭부스럭이 이제 등장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의원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됐다. 대통령이 SNS에 남긴 글 뭐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요. 자, 이 전반적인 상황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벌어진 일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김종대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죠. 근데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라 뭐다 이러면서 녹취록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위법하게 수집된 그렇죠. 지금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 요지인데 그다음에 일정 부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이게 돈 받았다는 증거가 못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예. 그러면 받은 근거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무근이 되는 것이고 이걸 본회의장에서 이걸 갖고 장시간 떠들었다. 그렇죠. 위법한 행위도 문제인데 그 위법한 행위로 얻어진 증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정치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조희대나 한동훈이나 어째 노는 꼴이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비슷하다. 예, 예. 이거 비슷하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은 그거 아닙니까? 돈 안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없지. 예. 그렇게 따지면은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원에서 경고했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건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조선제일검. 예. 조선제일검이 등장했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검사 출신, 한동훈 의원도 검사 출신, 뭐 그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증거가 위법한 증거인지를 모르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벌였고 지금에 와서 위법한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났는데 그 돈 받은 거 내용 가지고 이제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말하자면 썰을 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두고 그냥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분은 제가 너무 그 다른 방송 같은 데서도 이분 제가 자꾸 비하하고 조롱해서 죄송하긴 한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진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신 분이야. 흔히 말해서 가오라고 하죠. 아까 그 나왔던 그 말인가요? 예. 본인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멋있고 나는 너무 잘하고 나는 이런 어떤 문화적 소양도 있고 이런 거에 본인이 만들어놓은 이미지 그 프레임을 굉장히 강고하게 지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후니월드. 그렇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스크래치 나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실관계가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반성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오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게 틀린 거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이제 1심에서 배척됐던 것들 중에 일부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무죄가 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게 이 독수독가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 평생 그렇게 오랫동안 검사 활동하면서 조선제일검으로 불려왔던 그분께서 법무부 장관에서 가장 전선에서 했던 게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렇게 실패로 귀결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가오가 상했다. 그렇죠. 본인도 지휘자들한테 본인의 가오상한 모습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이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당이 굳이 일희일비하거나 반응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위드 훈이 한동훈 의원의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굿즈로 껌을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떤가? 대단히 잘 팔릴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러면 씹다가 버려지는 운명의 그 단물만 쪽 빨아먹고 이제 단물 다 빠지니까 탁 뱉어버리는 얼마나 정치에서는 비정합니까? 이 껌의 정치학이라는 거는 정말 잔인한 겁니다. 껌의 정치학. 야, 홍준표 전 시장이 던진 껌을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쪽쪽 빨아먹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요? 맛대가리가 없는 껌이기 때문에 씹다가 휴지에 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버릴 것 같고 껌딱지가 온 사방에 들러붙어 가지고 길이 더러워지는. 그리고 저는 그 현역 뭐 또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김종대 선배님처럼 가오다시 이런 일본말을 쓸 수는 없고 저는 앞으로 한동훈과 관련해서 순수 고유어로 똥폼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품격 있는 말이에요. 저한테 비해서 약간 품격 있게. 어쩌다 저희 뉴스다이브가 똥폼 정도면 품이 있는 언어가 되는 자,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 발표, 이게 지금 알립니다로 메시지가 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후속 인선이 진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사의가 이제 사의 처리가 됐다. 요 부분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속보는 특별감찰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최기호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라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이거 최기호 변호사는 민주당 추천 인사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부활이죠. 이렇게 되면 특별감찰관이. 잘못 소개하신 것 같아요. 예? 최길수 변호사. 내가 뭐라 그랬어요? 최길호. 최길호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최길수 변호사 빨리 정정을 하시죠.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지명이 됐다는 건데, 특별감찰관의 이 부활은 뭐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국정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좀 약간 뭐 대단히 지금 이 형세 자체를 반전시킬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한 10년 동안 다 제가 당선되면 꼭 특별감찰관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뭔가 유야무야 사라져가지고 계속 핑퐁만 하다가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는 좋은 정치적인 액션인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후속 과정에서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쌓여서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결국 그렇죠. 사실은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잘했던 모습들이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특별감찰관 지명 같은 거는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지금 나온 속보들 전해드렸고, 다음 키워드는요, 민주당 TV. 요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델리민주라고 있었던 것을 이름이 민주당 TV 혹은 민주 TV로 바뀌고 뭐 어떤 편성이 된다. 그러니까 첫 방송 예정일이 9월 2일 날 시작한다. 그리고 첫 게스트는 김민석 대표다. 뭐 요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침 7시 방송 이거는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도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정돼가지고 나온 건 아닌 거고요. 특히 뭐 약간 초반에 그래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이상한 편성표도 막 돌고 다녔잖아요. 이 편성표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긴 했는데, 여기 있는 4명 다 거기는 없어요. 아무튼 이 민주당 TV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최혁진 의원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뭐 델리민주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이제 개파가 다양하게 이제 분화되고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게 다양하게 좀 변형돼서 전파되는 면도 있으니까 민주당 TV를 통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되면 기존의 또 뭐 유튜브 채널이나 또 언론계하고도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의 입장들이 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뭐 평가도 되고 비판도 받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되게 재미없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 민주당 TV를 두고 가장 큰 이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지 말고 여기서 방송해라라는 취지 아니냐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게 메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가. 근데 다만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 시간대 똑같이 한다고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왜냐하면 그 김인석 대표 워딩 중에 새벽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의 섭외가 당연히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다른 그 언론사 채널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동시간대 우리에서 뭐 편성을 나오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여기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줘도 거기 아시겠지만 기자들 본사 나가면은 거의 대우가 형편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김한 기자는 100% 딴 데 갑니다. 민주당 팀이 돈 안 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좀 뭔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건 다 이제 개별 채널들 자유니까 다만 민주당의 공식적인 정제되지 않은 그 순수한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니까 프리즘이나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민주당의 날 것 그대로 원래 그 입장이 뭔데 원래 요 의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 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어쨌든 지금의 대세 플랫폼은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에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이게 정당들에서 채널들이 이전부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생각보다 이게 지지자들이 다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게 어떻게 예능감도 있고 정책적인 능력도 뛰어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의원님들은 나오는 순간 이제 지지자들 말고는 이제 동접자도 좀 빠지고 조회수도 안 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굳이 당에서 할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론에서 섭외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라서 좀 우리 채널에서는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보통 국회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여야를 고르게 이제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두루두루 하지만 가만히 보면 좀 지나면 되게 재미없어요. 국회 방송. 엄청 재미도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여야를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좀 있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이제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어준 방송도 얘기하셨고 뭐 매불쇼 같은 대형 채널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민주당이 지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 나가는 순간에 파장이 너무나 또 크고 그거를 나중에 수습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우니까 민주당은 또 자체 채널을 가지고 민주당은 이 아젠다에 대해서 이런 입장으로 뭐 방향을 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고민이 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옳은 소리로 이제 유튜브들도 바꾸고 막 컨텐츠 이것저것 하고 뭐 필리버스터 우리 여기로 합니다 해서 뭐 필리버스터 한번 돌려보고 따로 이제 유튜브로 거기에 뭐 장 대표 어디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다 흥행 실패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정당에서 오피셜하게 간다는 게 이게 그걸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기자들 아닙니까? 헬마우스입니다.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